그래서 오늘 이제 12-1강은 김치 품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5월 4일이 이제 식품 안전의 날이었고, 이제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비해서 기업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왜 경쟁력이 없냐면 첫째가 뭐냐면은 중국은 1년에 공대 졸업생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만 명이 나와요. 우리는 6만 명밖에 안 나와. 몇 대 1이냐? 16대 1. 석사는 9대 1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중국 사람이 누가 있냐? 어떤 사람이 있냐? 중국의 짝퉁 만드는 애들. 걔네들이 어느 정도냐면 달걀도 이렇게 짝퉁을 만든다니까. 그 달걀 몇 푼이나 간다고 그걸 짝퉁을 만든다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제일 골머리 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식품 불량. 말하면 우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어른들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안 된다는 거야? 어린애들, 소황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우유가 3배 비싸도 한국 우유를 먹는다. 먹어요. 그게 왜냐하면 유해 물질로부터 식생활을 안전하게 해줘가지고 요새 이제 우리나라의 이 우유들이 그냥 거의 수직으로 증가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에서 한국 우유 수입 중단을 내려버렸어요. 이게 너무 이게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제 요 녀석아, 그거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중국용 프리미엄 우유를 제조해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가격은 어때요? 뭐 5배 받아도 좋고 10배 받아도 좋아. 우유값 몇 푼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중국의 소황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중국의 소황제라는 얘기는 들었죠? 중국의 소황제가 뭐냐면 여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이에 누가 나오냐? 아버지가 나오죠.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 사이에 누가 나오냐? 어머니가 나오죠. 요 두 사이에 누가 나오냐? 소황제가 나와요. 왜 소황제가 그러면은 애 하나를 놓고 어른이 몇 명이냐? 6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막 경쟁이 붙겠어. 그잖아. 애 하나 놓고 외갓집 3명하고 친갓집 3명이 이게 해요. 우유가 아무리 비싸도 얘 먹이는 우유를 중국 가짜 먹이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가장 유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식품 산업. 근데 식품에 싸구려 식품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 프리미엄급. 아니 최고급.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얼마냐? 13억. 그 중에 몇 프로한테만 장사하면 돼? 1%. 그럼 얼마냐? 1300만 명이야. 1300만 명한테 5배씩 받으면 얼마 분이냐? 6500만 명 분이고 우리 전 국민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에다가는 뭘 할 생각하지 말자. 싼 물건 팔 생각하지 말자. 싼 물건은 중국 애들이 잘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프리미엄급, 품질급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가장 거기서 성공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 동양그룹이야. 이 동양그룹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미안한 측면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항구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동양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면 오리온 제과라고 알죠? 그 초코파이 나오는 거. 그걸 해가지고 동양시멘트, 동양증 그렇게 만들었는데 큰딸인데 이제 이혜경 큰딸한테는 큰딸이니까
한 80% 정도 물려줬어요. 동양시멘트하고 동양증권 이렇게 물려주고, 작은 딸은 이제 20%밖에 안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 작은 딸은, 이 큰 딸은 서울법대 나온 검사 사유를 얻었고, 시샘말로 참 결혼 잘 시킨 거지. 이쪽은 중국 사람이야.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 아는 게 뭐밖에 없냐? 중국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가지고 중국으로 튄 거야. 그랬는데 매출액이 이제 중국 매출액이 한국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그냥 숙제, 제출 안 해도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양제과의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이렇게 쳐봐. 오늘 여기 너희들 휴대폰이 있으니까 쳐볼 수 있잖아. 오리온 제과의 주가가 얼마인지 빨리. 얼마이니? 어? 쳐보라고. 5,000원짜리가 얼마인지 빨리. 자, 그 다음에 동양시멘트의 주가가 5,000원짜리가 얼마인지 빨리 쳐봐. 한 사람 이거 치고. 얼마냐? 오리온제가 얼마? 이놈들이 이게 서치를 못해. 80. 그래, 84만 9천원. 5천원짜리가 84만 9천원이야. 그런데 동양시멘트는 얼마냐? 어? 2,990원. 알겠어? 완전히 이게 맞아면 국내용하고 중국으로 튄 결과하고가 완전히 달라진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로 가야 돼?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너희들 여기 보면은 신라면, 중국의 신라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보면은 중국에서 한국의 신라면이 448원이에요. 일본 라면이 320원이고 대만 라면이 256원이고, 이런 라면의 몇 배야? 거의 2배를 받아요. 알겠죠? 라면 가격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는데 뭘로 가야 된다? 슈퍼 프리미엄급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급으로 해서 몇 배 받아야 된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 받고, 그 대신에 뭐를 보증해야 돼? 안전. 식품 안정을 보증한다. 그러면 우리 식품 산업에 뭐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가장 행운스러운 게 뭐야? 중국이 일가구 일자녀 계획을 맞으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1년에 어린애가 얼마 정도 태어나느냐? 200만 명이 에디셔널리 태어나.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가 얼마 태어나냐? 40만. 에디셔널리 태어나는 놈이 우리의 5배야. 알겠죠? 에디셔널. 너희들이 중국에 대해서, 인구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 많으냐? 걔네가 25배. 우리 5천만인데 걔가 13억이니까 25배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걔네들이 10%만 더 나온 게, 걔네들이 기본적으로는 1년에 얼마가 태어나냐면은 2,500만 명이 태어나요 지금. 근데 거기 10% 누르면 200만이 든다고. 200만 명이 뭘 먹으면, 한국 분유를 먹으면 우리나라 분유 시장의 몇 배야? 5배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왜 내가 이 식품 산업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래요. 이제 그리고 중국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무슨 장사가 나와요? 공기 장사, 그다음에 생수 장사.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물 나쁘고 공기 나쁘지 않냐, 이 황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이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한국 맥주 수출의 3배 증가. 이게 이제 뭐 하나 때문에 그래? 별에서 온 그대가 히트치면서 중국에 이제 뭐가 그냥 퍼져버렸어요? 치맥. 그러니까 그 맥주에다가 치킨 먹는 거. 근데 또 그 맥주에다 치킨 먹으면서 맥주는 국산 맥주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간이라는 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다 그놈이 되는 거야. 너희들같이 철없이 구는 거는 중국 애들 철없이 굴고, 또 한국도 그러고 다. 그리고 맞으면 뭐야, 그
드라마에서 치맥 먹으니까 우리도 먹자 하고 또 한국 이게 뭐 그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김치 시장이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은 약 한 2조 3,3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게 좀 또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치에 대해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거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네스코에 김치 담는 법이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다는 거. 이게 김치가 된 게 아니야. 김치 담는 거가 된 거야.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무형문화재라는 건 프로세스지 않냐. 김치 자체는 이건 유형이니까. 유형이 아니고 김치 담는 법. 김치 담는 법이 이제 왜 그게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를 담으려면 어떻게 둘레를 하잖아. 이게 맞으면 품앗이 해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김치 담고 또 김치를 또 때 동네에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 풍습 자체가 이게 유네스코에 등장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기억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선배들이 이거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투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세계화란 뭐냐, 세계화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가장 잘못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야.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IMF 사태로 끌고 간 거야. 세계화란 말하면 우리 거가 세계화 되는 거지 세계 것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세계화라는 건 뭐냐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하면은 그래갖고 한참 무슨 얘기까지 나왔어요. 초등학교 수업을 다 영어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을 했는데 세계화란 뭐라고? 우리 것을 뭘 하는 거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 것인데 세계화가 안 된 것 중에 가장 억울한 게 뭐가 있냐? 첫째가 뭐냐? 인삼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진생. 진생이라고 그러잖아. 이 진생. 이거 일본 말이야. 걔네들이 일본 말을 진생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너희들 아는 유도는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 주도. 그것도 일본 애들 발음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후진국이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굉장히 먼저 그냥 쟤네들 걸로 다 등록을 해버려 가지고 됐는데 김치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제 뭐를 했어? 88 올림픽을 했지 않냐? 그래갖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김치라는 걸 먹어봤단 말이야. 근데 일본 애들이 그것도 제출했어요. 기무치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걸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코덱스라고 하는 데인데 이 코덱스에서 비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국어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맞으면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건데 왜 너네가 신청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기무치하고 맞으면은 그 김치가 둘이 다퉈가지고 최종 승리는 김치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국제 용어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 김치가 되어 있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이게 이제 왜 우리나라 이게 이제 김치가 문제가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와 이걸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김치는 어떻다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 맵다는 거야. 뭔지 알겠어? 김치가 너무 매워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김치를 약간 그 백김치 비슷하게 담았다고. 이게 약간 안 맵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출이 우리나라가 3,400만 불 수출하는데 일본 애들이 2,900만 불어치를 세계로 수출을 해.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치 논쟁이 붙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김치에 대한 통일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쓰라고 하면은 김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김치 그 다음에 맞으면은
김, 치 이 두 개를 쓰고 뭐 이 짓들을 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김치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이제 코덱스에서 물어보니까 중구난방이었고, 이제 우리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또 어디한테도 물어봤겠니? 북한. 북한도 있잖아. 너네들이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데 북한도 ISO의 회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북한, 이제 일본 이 세 나라한테 물어봤어. 근데 우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통일이 안 돼? 북한하고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잡게 이제 북한하고 통일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 김치 영문 이게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김치 이거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88 올림픽을 한국에서 치른 덕을 본 거예요. 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김치는 요렇게 영어로 쓰고, 이제 사전에도 뒤지면은 이 말하면 대형 백과사전에 이게 뒤지면은 KIMCHI가 이게 표준어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이 말하면 대형 백과사전에 올라 있는 건 이게 김치 하나뿐이에요. 이제 이게 유일하게 이게 이제 올라 있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음식 문화인 이 김치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김치가 아니야. 알겠죠? 무형이니까 김치는 유형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게 또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외국에다 수출을 하면서 말하면 유네스코 말하면 문화재 이렇게 썼다가 제재를 받은 거예요. 너네는 김치 자체가 아니고 너희들이 김치를 이렇게 둘레로 해가지고 김치를 담아서 말한 가난한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 그 문화를 우리가 인증을 한 거지 김치 자체는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한중일, 이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세계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놈아, 왜 세계화가 나라를 어지럽히냐?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요놈아, 네가 얘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 싸워서 백전백승을 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하면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하냐? 이제 어떻게 너희는 과대표를 저런 놈을 뽑았냐? 세계화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적의 수는 어떻게 해야 돼? 소수로. 나의 편은 다수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얘를 이기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고립시켜야 돼.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얘를 외톨이로 만들어 놓고 네가 이제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게 왜 나라를 어지럽히냐, 왜 이제 이렇게 아는데, 세계화란 적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전 세계인으로 확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축소를 해야 돼. 그러면 축소한다면 어느 나라를 주적으로 해야 돼? 일본 하나만 주적으로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도 적이고 미국도 적으로 놓고 이래 가지고는 승산이 있냐 없냐? 전혀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된다고? 동북아에 1등을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돼. 알겠죠?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만 1등 하면 되지 세계에서 1등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세계화 말하면 세계에서 1등을 하려면 적을 많이 만들지 않냐? 아무래도 만들게 되잖아.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중일에서도 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해야 돼? 일본만 선택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돼. 집중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유리한 이유가 뭐냐? 이 녀석아, 왜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불리하냐? 일본하고 붙어서. 우수한 인력보다는 중요한 게 미국이 누구 편을 드냐 지금. 일본 편을 들잖아. 아베 편을 들잖아. 매사에. 그럼 또 미국은 또 왜 그러냐? 지금 주적이 누구야?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잖아. 왜 북한이야? 막 북한은 이 손바닥 많은 게 무슨 주적이냐? 너 지금 초등학생이 네 주적이냐? 그잖아. 왜 생각이 그래. 봐. 아니 너희들이 생각해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깐족거리지만 그게 누구야? 초등학생 아니야. 초등학생이 못 모르고는 그냥 하루까지 법모진 모르고 캥캥 지서 쌓는 거지. 그거는 주적 아니야. 주적은 누구야? 중국이 주적이야. 중국이 주적. 그러니까 이제 적의 적은 누구냐? 친구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적은 누구야? 일본이니까 미국의 친구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적의 적은 친구니까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에만 신경을 쓰지 미국을 주적으로 돌리나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 애들이 이게 바보스러운 짓이 뭐냐면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이 나라의 승산은 없어요. 미국은 그냥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알겠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돌린다면 어느 하나를 돌려야 돼? 일본이면 일본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해야지 미국도 적으로 돌리고 중국도 북한도 이렇게 적으로 돌리면 우리가 뭐가 되냐? 자, 일본도 적이고 북한도 적이고 미국도 적이고 중국 적이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호롱 속에 들어있는 갇힌 신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너희들이 말하면 뭔 일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면 일본을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을 주적으로 돌려도 되지만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요놈아, 너희들이 어디서 배웠니? 이품 이야기에서 배웠지 않냐? 이 이야기에서 뭐가 나와?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뭐를 한 거야? 야 이놈아, 이제 너희들 들이 다 너희들 매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랬잖아. 2개씩 가져와라. 그래갖고 그 매를 하나씩 받아서 자르니까 어때? 똑똑 부러지지 않아? 근데 그것을 모아서 5개를 한꺼번에 부러지려면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안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러뜨릴 때는 시퀀셜로 부러뜨려야 돼. 이게 말하면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시퀀셜로 해야지 동시다발로 미국도 적, 일본도 적, 북한도 적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이거 지겠다는 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중일에서만 1등을 하면 세계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스럽게 너희들이 이제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의 김치가 지금 대충 몇 가지냐? 192가지야. 김치가 192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지금 일본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기무치.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가 전에 거라고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김치 전쟁에서 한중일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벌어지는데, 이제 한국은 우리가 종주국이라 김치의 종주국이라 하고, 일본은 뭐라고? 기무치가 이제 종주국이라 했는데, 요새는 이 중국 애들이 전해가 종주권이 있다고. 전해가 1500년 전에 스촨성에서 이미 김치를 생산했다 해가지고 요것들이 또 종주권을 주장하고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밥도둑을 선정을 했는데 1등이 뭐냐? 명란젓, 2등이 나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등이 김치야. 그래서 이제 벌써 일본에서도 김치는 밥도둑으로 들어가서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 먹는다. 이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치의 질병 예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제 그것이 언제 입증이 됐어요? 사스. 그 말하면 사스가 뭐지? 그 닭 이렇게 옵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여기 있죠?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때 그
그이 쌀에 굉장히 강한 이유가 뭐냐 하고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뭘 먹어서 그렇다고? 김치를 먹은 게 밝혀져 가지고 그때 중국에서 김치가 엄청 팔렸어요. 김치 먹으면은 고증후군이 이게 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김치라는 게 뭐냐 요놈아? 김치는 뭐야? 종합 비타민 잖아. 그 김치에 뭐 들어가? 배추, 파, 마늘, 그죠? 거기다가 새우, 고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는 거기다 쌀 가루도 좀 넣고 뭐 해가지고 이게 맞으면은 비타민 종합 세트라. 종합 세트.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이제 너희들이 신기하게 여겨야 되는 게 배추를 그대로 놔두면 어떠냐 이게 썩지 않아. 근데 김치는 놔두면은 3년이 가도 안 썩지 않아. 어? 그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니야. 어쨌든 우리 민족이 만든 그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을 하나 꼽으자면 그건 무조건 김치야. 김치라. 요놈아, 김치찌개는 끓일 줄 아냐? 어? 어? 잘 끓이냐?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이냐? 잘 끓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물 넣고 김치 넣으면 김치찌개 되는 거 아니야. 저놈이 김치찌개 너 아니 그냥 우리가 재미로 물어보자. 너 김치찌개 몇 번이나 끓여봤냐? 어? 셀 수 없이? 근데 여기 너 김치찌개 끓여봤냐? 어떻게 끓이냐? 김치찌개를 끓이려면은 우선 김치를 식혀야 돼.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매운 거 먹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그거에 맞춰서 말하면은 물 이렇게 얼마나 식혀야 되는지. 이제 그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해도 되고 좀 매운 거 싫어하면은 약간은 식혀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저처럼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볶아야 돼 먼저. 이렇게 볶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너희들이 물 속에다 먼저 물 넣고 거기다가 김치 넣는 게 말이 안 돼. 알았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야, 저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놈아. 너희들이 이제 자 품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공정 프로세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치부터 볶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 순서, 이 절차, 공정이 중요해. 요놈아, 음식을 만드는 공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 시간 제일 많이 걸리는 것부터 해.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고기부터 이렇게 볶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물 갖다 넣고 김치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 채소라는 거는 금방 익히니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부터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멸치로 김치찌개를 한다면 멸치부터 푹 삶아가지고 꺼내 놓고 거기다 김치를 넣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만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부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왜 이런 걸 계속 질문하냐면은 너희들이 품질하면 뭐라고? 공정이야.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IS 9000이라는 거는 뭐를 인증하는 거야? 결과가 아니고 뭐? 공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TV가 IS 인증을 받는 거 아니야. 이건 제품이 아니고 뭐라고? TV를 만드는 라인이 IS 인증 받는 게 알겠죠? 공정. 저자 끝에 왜 우리나라 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하냐? 왜? 응? 성형 기술이 왜 발달했니 그럼? 그게 아니고
남자 요놈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냐, 여자를 얼굴만 보지 않아. 그러니까 얼굴만 보니까 얼굴을 가꿔야지.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뭘 지금 잘못하는 거야? 뭘 본다는 거야? 제품만 본다는 거야. 뭘 안 보고, 공정을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남자들의 가장 큰 그 여자 보는 거에 여자의 뭐를 봐야 된다고? 공정, 프로세스. 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에다가 뭔 얘기를 하면 뭘 지금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최종 제품이 아니라 뭐?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좋으면 거기서 나온 물건은 좋을 거라는 믿음이 이게 산업공학의 품질 경영의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그 품질 심사를 하러 가면은 제품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 가서 뭐를 한다고? 프로세스가 제대로 된 적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품만 보면은 뭐를 해? 조작을 한다는 거야. 말하면 성형수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애 나누어 버리면 그냥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잖아.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잖아. 얼굴 이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뜯어 고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애가 그냥 엉망으로 나오잖아. 또 이제 재수술에 들어가야지.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 자, 가자. 그런데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의 김치 사랑은 계속되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 사람이 이제 몇 살이냐면은 이 지금 80살이에요. 이제 여기 70살로 나와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70살 때 전 세계 에베레스트산 등정 기록을 세웠어. 이제 그 70살로.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봤어. 당신이 어떻게 맞으면 그 기력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나 김치 먹어서 된 거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김치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공로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국가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보면은 1등이 어느 나라냐 이렇게 뒤져보니까 여기 어느 나라야? 차이나야. 중국. 이게 이제 너희들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훨씬 게 뭐예요? 식문화예요. 너희들이 중국에 육류 코너에 가보면은 그걸 느껴요. 걔네는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밖에 없지 않냐? 걔네들은 돼지 코, 돼지 귀, 뭐 해가지고 부위별로 다 있어. 돼지 눈,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음식의 가짓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에? 중국이지 않나? 그건 누구 때문에 그래? 측천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측천무는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전에 먹은 음식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음식만을 요구하니까 요리사들이 뭐 제비집부 같다 하고 뭐 원숭이 골도 같다 하고. 왜냐면 옛날 먹은 거를 다시 가져오면 그냥 사형을 처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측천무 덕분에 중국의 음식 문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화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우리 식품 산업이 살 길이 어디서 찾아야 된다? 중국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중국의 음식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콜레스테롤은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이제 첫째가 뭐야? 말하자면 하이 덴시티, 그 다음에 로우 덴시티, 그 다음에 이제 중성 뉴트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기능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이 있어요. 저자 끝에 저기 물 먹는 너, 얘야.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는데 그 존재는 항상 좋은 거야. 왜냐하면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뭐가 없어? 용도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덴시티가 이제 되면은, 이제 하이 덴시티는 로우 덴시티가 있는데, 하나는 말하자면은 포지티브 역할이 있으면은 항상 네가티브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씩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로우 덴시티 그 지방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선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상온에서 고체는 나쁜 지방, 상온에서 액체는 좋은 지방. 우선 아주 심플하게 보면.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은 액체냐 고체냐? 액체죠. 소기름은 고체지 않아. 이렇게 막 이렇게 끼지 않아.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이제 식물성 기름은 일단은 액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성 기름은 고체고. 그러니까 나쁜 거 좋은 거를 우선 구분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이제 화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뭐야? 불포화지방산이 많냐 적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어보면은 개고기하고 오리고기는 기름이 이렇게 놔둬도 상온에서 액체. 그래서 돼지라네, 그죠? 개고기하고 그 오리고기가 좋다는 게 그 불포화지방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다 고체잖아. 그래서 이제 신이 다 구분하게 해줬어.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고체고 하면 이거 먹지 말아라. 왜? 건져내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그리고 액체인 거는 먹으라니.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야. 이렇게 백조들만 살면은 오리가 못 들어가잖냐. 뭐만 알겠어. 그래서 김치는 안 썩는 거야. 이게 말하면 썩힌 박테리아가 못 들어오니까. 그 마찬가지로 식중독균도 김치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김치의 효능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대로 김치가 조류독감에 굉장히 그 사스에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사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뭐를 안 먹어요? 김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전부 뭐만 먹어? 그 뭐죠? 마요네즈하고 뭐죠? 이렇게 케찹, 케찹을 이렇게 찍어 먹고. 그게 이놈들이 웃기는 놈들이야. 그 우리 애도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을 안 찍어 먹고 케찹에다가 오이 찍어 먹고 전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케찹들만 먹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이 김치 영양제로 해가지고 항생제 개발 원료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수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김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참 수출하다가 요새 수출이 안 돼. 이게 이제 왜 그래? 중국 애들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김치 수출은 요만큼 하고 수입은 요만큼 해. 이게 수입량이 10배야.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양의 김치가 들어오는 게, 너희들이 지금 식당에 가서 먹었다 하면 이건 다 중국산 김치야. 한 개도 이거 국산 김치 없어요. 왜냐면 가격차가 뭐 2배, 3배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말로는 김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수출도 중국의 반도 못하고, 반의 반도 못하고, 일본하고 뭐 비등한 정도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김치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프리미엄급으로 해가지고 중국 그 1%, 이제 말하면은 그 부자들이 그냥 김치를 이렇게 먹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뭘로 해요? 거기서 이제 항생제를 만들어내고 또 유산균 음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치에 말하면은 그 현란한 변신이 없으면은 이제 김치 산업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너희들한테 아마 김치 기생충 파동을 설명한 적이 있죠. 이제 그 말하면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나온다고 하니까 그 중국 애들이 뭐 했다고, 야 너네 나라는 안 나오냐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 김치에서도 이게 나와가지고 말하면은 일본 애들이 한국산 김치 수입 금지 해가지고 이렇게 망한 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프리미엄 김치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중요한 게 뭐야? 프로시디어니까 이제 그걸 보는데, 이 김치 품질의 국제 인증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해둬요. 이제 이게 뭐냐면 해썹이라고 해. 해썹. HACCP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긴 거. HACCP. 해썹.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식품 같은 데 보면은 해썹 마크가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어. 이 해썹 마크가. 이 해썹 마크가
달린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0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FSI라고 하는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인증인 SQF 2000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김치 품질 인증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김치 공장에 가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이게 이제 SQF 요거를 이제 받은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전통식품 품질 인증서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안전청, 그게 이제 한국의 FDA에서 주는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적용업소다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티피케이트, 그 다음에 아까 14000, 이제 이런 경기도지사, 이제 이것들은 또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 하는 애들의 이제 이게 모임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산품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한국 농산품의 브랜드화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뭔 얘기 딱 나오면 브랜드화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포천 막걸리 하면 뭐가 돼야 돼? 브랜드화가 돼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화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굴비 하면 다 영광굴비잖아. 그게 영광굴비라는 게 일종의 브랜드 말이야, 그치? 굴비에서 어떻게 해야 돼? 브랜드의 품질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수박하면 어디냐? 성주 뭐 참여 해가지고 그냥 다 성주 참여. 어디서 붙이냐? 여기 서울에서 붙여. 그 딱지 사다가.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사를 뽑는다 하면은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경기도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제 농촌이 사는 길은 어떻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보면 알아요. 불란서에 보르도산 포도주라는 게 있어. 알겠죠? 그건 브랜드야. 그러면 보르도산 포도주는 일본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냐? 너희들이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봐. 맞아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포천 막걸리라는 거를 브랜드화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로 이미지 구축은 그 다음이야 이놈아.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너희들 육시그마 배웠지 않니? 어떻게 해야 돼? 데피니션을 해야지. 포천 막걸리란 하고 데피니션을 해야 돼. 이게 포천시 일동면에서 나온 막걸리만을 포천 막걸리로 할 건지, 포천군에서 나온 막걸리를 포천 막걸리라고 할 것인지, 경기도 일원에서 나오고 포천에서 품질 검사를 한 막걸리를 포천 막걸리로 할 거지. 아니면 너희들이 육식만을 그냥 배운 게 아니지 않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데피니션, 디파인이잖아. 데피니션. 그래 이제 그래서 데피니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측정을 해야 돼. 이게 이것이 딱 나오면은 이게 이제 진짜 아까 뭐야? 그 포천시 일동면에서 나온 거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검증을 해야 돼. 그러면 뭘 가지고 측정을 할 거냐? 맞으면은 뭘로 매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딱 모으면은 뭐든지 하면 뭐부터 얘기해야 돼? 아, 그 데피니션부터 해야 됩니다. 아, 이건 그냥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데피니션 없으면 브랜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맞으면 포천 막걸리의 데피니션.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막걸리를 우리가 포천 막걸리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데피니션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포천 아닌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어보면 톡 쏘는 맛. 맞으면 막걸리가 톡 쏘는 맛. 온도는 몇 도? 맞으면 16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수시로 뭐를 해야 돼요. 어디 갔더니 포천 막걸리라고 팔아. 그럼 한 병 사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측정을 해가지고 맞으면은
말하면 제어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미지 구축은 그냥 한참 뒤에 하는 거야 이놈아.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무엇부터 하느냐? 인증서부터 발행해요. 경기도지사가 보지도 않고, 경기도지사 지가 뭘 봤다고 가서 하냐고. 보지도 않은 놈이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영광굴비 하면 뭐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굴비 전체잖아. 굴비를 어디서 잡거나 다 어디로 가냐? 영광 가서 영광 공기만 쏘고 오면은 영광굴비 하냐? 그리고 마크는 어디서 붙이냐? 백화점에서 붙이잖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미지를 굳힌 다음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비싸게 받아야 돼. 왜냐면 그 인증하는 그 비용 절차가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보상을 해.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굴비 하면은 뭐야? 중국산이고 뭐고 다 어디로 일단 다 집합이 돼요. 영광을 거쳐서 거기 가서 공기만 좀 쐬고 오면은 다 영광굴비로 이렇게 판단 말이야. 그러면은 벌써 이제 그거는 브랜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없는 거지. 그렇잖아. 맞으면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맞으면은 국가적인 생각. 야, 농촌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 브랜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쌀 하면은 뭐야? 지평선 쌀. 그러면 지평선 쌀에 대한 데피니션. 김제군 뭐 무슨 뭐 망성면에서 나오는 쌀만을 이게 우리가 지평선 쌀이라고 정의한다.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쌀은 뭐야 돼? IR 667 쌀의 종류는 뭐고 막 그래갖고 요거는 미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찰진 정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다 데피니션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측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맞으면 중간중간에 해서 가짜 쌀 사다 맞으면 다 파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맞으면은 한국에서 최고의 쌀은 뭐다? 지평선 쌀이다. 지평선 쌀은 어떤 쌀? 가격은 다 회사의 쌀보다 다 동네 쌀보다 3배 비쌉니다. 근데 이 쌀을 드시면은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맞으면은 20은 낮출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겠지. 이것이 브랜드하고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영광굴비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주범들이 다 누구냐면 얘네들이야. 막 무조건 다 이게 가서 가면 이게 이제 특히나 요새 선거 때 가서 맞으면 충남지사 나올 사람한테 가서 가져가면 그냥 네,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다 해줘 버리잖아. 그러니까 충남에서 나온 농산물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아무 쓸모가 없고 이런 짓을 하는 돈만 들어가는 거지. 맞으면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포도주 하면은 뭐야? 불란서에 뭐야? 나폴레옹 꼬냑. 그러면 뭐 딴 술에 비해서 술 한 잔이 한 도 있잖아. 요만한 술 한 잔에 그렇게 팔아버리면은 농촌이 산다는 거야. 그거 맞으면 이렇게 한 병에 있는 거 하고 술 한 잔에 1,000만 원씩 받으면 이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브랜드화를 하고 맞으면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게 전부 이게 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제 김치는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등급이 있어요. 아주 매운 김치, 조금 매운 김치, 이제 적게 매운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한 맛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맞으면 한다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김치 살 때 요 맞으면 마크를 확인해야 돼. 이 맞으면 이 얼마나 매운 맛의 정도. 예, 그러니까 미디움으로 하느냐. 그게 너희들이 이제 먹어보고 이건 맵더라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안 사면 되고. 그래서 아까 찌개 끓일 때도 그 사람 보고 물어봐야죠. 매운 정도를 얼마로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찌개를 끓여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추 같은 거는 이게 우선 이제 중요한 거는 김치에서는 재료가 거의 다 결정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배추 같은 걸 돼요. 검사를 해가지고 잔류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김치 제조법 아까 김치 종류가 몇 개라겠냐? 192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김치 같은 것도 요새는 지적재산권에 들어가요.
그래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면은 강화도 같으면 송무김치다. 이게 김치 재료가 이게 또 그러면 이제 너는 뭐 무슨 김치를 만들어내? 고구마 김치 또는 이제 감자 김치. 무슨 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 창의성이 그런 데서 발휘되잖아. 맞으면은 고구마의 그 색 맛을 살려서 고구마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본다라든지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아까 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해? 특허 등록을 하는 거지. 고구마 김치 특허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특허가 문제가 아니고 뭐 해야 돼? 국민들이 사줘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망하는 거지. 고구마 김치 만들었다가 망하는 수가 있지만 그 고구마의 그 약간의 그 생고구마의 이렇게 감칠맛 같은 거를 김치에 이렇게 인용해도 괜찮고. 이제 너희들이 뭘 원하냐면은 보쌈 김치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냐? 그래 밤 까가지고 이렇게 깎아 넣지 않냐? 그러면은 밤김치는 가능하거든요. 밤으로 담는 김치. 그러면 입맛으로 밤김치 뭐 이런 거를 된다고 특허가 된다고. 그런 거는 이제 물질 특허지.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도 밤 가지고 아니 이제 지금 된다 안 된다는 그거는 그 다음에 장사해봐야 하라. 알겠죠? 지금 아이디어만 낸다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1년에 김치 특허가 한 100건쯤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까 물질 특허 같은 거 김치에다가 뭘로 해요? 지금까지는 김치는 되게 뭘로 해요? 새우젓으로 담는데 그 새우젓이 아니고 맞아면 또아리 젓으로 해왔더니 더 낫더라. 또 떤다든지 뭐 무슨 뭐 거기다가 뭘 집어넣는 게 김치를 담을 때 거기다가 쌀풀을 써가지고 찹쌀을 이렇게 좀 넣으니까 좋더라. 지금까지는 김치 담을 때 고춧가루를 그냥 넣었는데 고추장으로 담으니까 더 낫더라. 고추장 김치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 너희들이 그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이디어 참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않냐? 이게 맞으면 배추를 맞으면은 절여가지고 김치를 담는데 약간 삶아서 담는 김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삶아서 담는 김치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김치를 담을 때 이제 이런 거 중국산 천일염으로 담을 거냐 정제염으로 담을 거냐 해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으로 할 거냐 자염 거냐 맞으면 소금을 맞으면 너희들 요새 아는 뭐야 죽염으로 담근 김치 이런 것이 다 특허 대상이야. 죽염으로 했더니 다르더라. 맞으면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 계획을 하죠. 그래갖고 뭐 유산균이 어떻게 나오고 어쩌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잠깐만 보죠. 예? 우리는 각각의 소금으로 김치를 담고 20일 동안 그 변화의 추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소금을 바꿔가지고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소금을 바꿔가지고 그랬더니 신내는 기계적으로 질감을 측정하는 pK 실험 결과 시간이 경과해도 자염으로 담근 김치의 아삭아삭함은 다른 것들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겠지만 이 소금에 따라서 이 김치의 아삭아삭한 맛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어떠느냐, 맞으면 몇 분 하느냐,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젖산균이 최고조에 달할 때 고추의 역할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추를 넣은 김치의 젖산균 수가 무려 10배나 많다.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김치의 관능 검사.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맛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내 이게 신맛이 얼마냐, 군덕내, 단맛, 신맛, 그다음에 감칠맛, 탄산미, 전체적인 맛, 경도, 아삭아삭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체크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김치를 갖다가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옛날에 장독대에다 할 거냐, 아니면 굴 속에 상온에다가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거 그 보관법. 그다음에 요새 이제 나와 있는 게 뭐야? 김치 냉장고 그 있죠, 그 맞으면 김치에다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유니아 만도가 이거 하나 잘해가지고 그냥 히트 쳐버린 거 아니야, 유니아 만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김치 냉장고 판매 대수가 기본 냉장보다 더 많이 팔려요. 이 김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만도가 성공한 게 여기다 넣은 김치는
장독보다 훨씬 아삭아삭하고 몇 년까지도 간대요. 근데 이제 이 김치가 이게 신기한 게 김치가 10년까지도 가요. 안 썩고. 그래서 이제 그 김치를 오래 둔 김치 먹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 목포. 목포에 뭐? 목포 애들은 뭘 좋아해? 홍어, 삭인 홍어. 그 이제 그 홍어를 삭혀서 먹잖아.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 먹겠더라. 그냥 매워가지고, 그죠? 그냥 먹어본 사람 보세요. 홍어,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삼합이라고 하는 거. 그 삼합은 어때냐? 김치가 한 3년 묵은 김치여야 그게 삼합에 돼요. 그런데 신기하잖아. 그 김치가 3년 동안 가도 안 썩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 그 김치에 말하자면 썩힌 그 뭐야 홍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고기 그 뭐죠? 수육 이렇게 저는 벌써 침 흘리잖아. 삼겹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가 왜 그러냐면 요새 이제 연속극에 몸마다 김치? 모두가 김치 뭔가 하는 게 제목이 있어. 요게 거기에 이제 나온다고 한번 이렇게 이제 여기 보자. 여기에 이제 여기 김치 맛이 항상 같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김치 맛은 같아야 되는데 재료는 항상 다르지 않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준화하느냐. 이제 이게 그걸 하는 사람이 김치 마스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하자 보자. 김치의 신맛을 내는 게 뭐냐? 유산균이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를 찾아야 돼? 매조를 찾아야 돼. 김치가 숙성된 정도를 뭘로 할 거냐? 맛으로 보는 건 이상하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유산균이 100만 마리가 됐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완성됐다고 보자. 이런 그 매조를 찾아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김치의 숙성을 뭘로 매조할 거냐. 이게 이제 보통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담아서 3일 후에 출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김치에 따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조할 때 유산균 수로 매조를 하자. 뭐 이런 매조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고? 데피니션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조하고 육시그마의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레시피를 내 가지고 맞아면 마늘은 얼마 넣고 뭐는 얼마 넣고 뭐는 얼마 넣고 딱 해요. 그런데 레시피대로 맛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 바꿔가면서 실험을 몇 번 했다고? 13번째 딱 하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엄마의 김치 맛. 그래갖고 이제 딱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치의 제조 공정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배추를 잘 골라서 절이고 세척하고 손세척하고 숙성이라는 건 이제 닷새 동안 놔뒀다 팔 거냐. 그다음에 포장하고 이제 개근하고 속 넣기 이제 이렇게 손세척해서 속 넣어서 개근한 다음에 포장한 다음에 숙성해서 맞으면 일주일 되면 내보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품질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니? 실명제. 그래갖고 이제 이 김치 마스터 이름을 여기다 넣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는데 품질에 대해서 뭐 딱 얘기 나오면 너희들이 탁탁 이렇게 던질 수 있어야 돼. 뭐가 브랜드 뭐라고? 그럼 막 데피니션 해야지. 육시그마에 그러면 디메이 이거 맞으면 이렇게 디메이 탁 나와야 돼. 그다음에 또 뭐 하면은 그거 품질이 안 돼. 나 그거 저 실명제 하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실명제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품질에다가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품질이 확 올라가 버려요. 자기 이름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 하나가 이게 너희들이 막 여기서 통계를 배우고 뭘 무지무지하게 많이 배우고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말하면 뭐야 인간의 심리. 이게 자기 이름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품질을 높이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컨설팅 같은 게 갔을 때 뭐 품질이 안 된다면 뭐라고 실명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출석을 놔두면 요것들이 개판으로 막 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 뭐라고 사인을 하게 하시오. 그럼 또 대리 사인들을 하면은 또 어떻게 박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배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덴티티 브랜드 관리. 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맛만 보면 뭘 줄 알아야 돼?
엄마 김치인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게 이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야.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식당 같은 데를 가잖아. 우리 장국갈비 가봅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 거기 백김치가 맛있지요. 이거야.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백김치를 먹으면은 딴 데 가서 뭐 이거 장국갈비 김치인데 이런 게 들어가는 이게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 엄마 김치라고. 이 꼬마는 알잖아. 지 엄마 김치를 맨날 먹어보니까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게 중요해. 식품은 특히나 이 혀라는 거는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 먹어보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놈이 이제 지 엄마 음식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 나이가 되면은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그리워해. 아까 이게 혀가 작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서 특징이 있어야 돼. 풀무원 김치 하면은 이게 딱 먹어보면은 그게 너희들이 이제 그 아이덴티티라는 게 너희들이 미술관에 딱 가보면은 청경자 그림하면 어떠냐? 그냥 딱 알잖아. 저거 청경자 그림인데 하잖아. 맞으면 소를 그려도 청경자, 꽃을 그려도 청경자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해요. 상품에서 그걸 브랜드가 이제 있으면 마지막에 아까 포천 막걸리는 눈 감고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포천 막걸리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특히나 식품에서는 아이덴티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맞으면 아까 했던 대로 지적 소유권을 등록을 해놓는 거죠. 알겠죠? 이게 포천 막걸리 그러면 딴 사람이 이제 포천 막걸리를 만들었을 때는 가서 어때야 돼? 법 제재를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지재권이라는 걸 파텐트로 지켜야 된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김치 하나 공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이게 품질하고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브랜드 관리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그 무식하게 하면 어때? 김치 공장 만들어 놓고 이제 다 망하는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혹시 안흥찐빵이라고 아냐? 안흥찐빵 아는 사람? 안흥찐빵. 그게 어디서 만든 찐빵이냐? 평창군 안흥면에서 만드는 찐빵이야. 안흥찐빵인데 그 안흥찐빵의 심순여 그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 찐빵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다고. 근데 이제 심순여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서 찐빵 장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평창에 그게 그 오대산인가 올라가는 그 길초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등산객들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맞으면 추출을 할 때 그 빵을 먹어봤는데 빵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줄이 늘어서기 시작해가지고 막 줄이 그냥 어떤 때는 10m, 100m까지도 늘어서고 이제 그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길초니까. 그거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에서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그 맞으면 그 앞집 줄 늘어서더라 혹은 이제 나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못 모르고 그 할머니는 이제 찐빵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불행이 두 가지가 닥쳤어요. 하나는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가 들어온 거야. 그렇게 돈을 잘 벌었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너희들 그저 방송 나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돼. 까딱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어. 그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10년치 이제 세금을 다 물게 된 이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어느 놈이 잽싸게 안흥찐빵으로 지재권을 신청을 해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그게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래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그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 특허가 나오니까 그 안흥찐 그 할머니한테 너희들이 맞으면은 특허권을 위반했으니까 특허에 대한 그 변상을 하라고 소송을 걸었어. 억울하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빵을 구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방송을 탔어. 방송국에다 항의를 했겠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그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원래 그 나온 특허가 무효가 됐어. 맞으면 그 할머니가 이제 원래부터 거기서 빵 장사를 몇십 년 했다는 게 입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특허를 어떻게 줬냐면은 안흥면 사람들한테 다 특허가 공동 특허로 나갔어요. 그래서 안흥면에 가면 빵집이 한 100개 정도 돼서 1년에 거기서 빵을 한
팔아요. 그 아는 찐빵의 그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팔린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도 중요해. 아이덴티티 앤드 뭐야? 특허야. 맞으면 지적 소유권 해놓지 않으면은 그거는 어려워져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울은 고향의 김치 맞으면 전통식품 품질 인증서를 받아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맞으면은 이제 이걸 해야 돼. 이게 지금 선운사라고 있죠? 저기 고창에 거기서 나오는 서울은 고향의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김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잘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진출해야 돼? 할인마트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마 너 이제 여러분들이